자외선이 강해지고 더워지는 여름, 얼굴도 더 빨개지고 기미도 심해지고 여드름도 더 많아지고 모공도 더 넓어지고 이런 총체적 난국에 빠지기도 하죠. 이런 여름철에도 피부를 건강하고 광나게 유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여름이 되면 자외선이 강해지고 또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사가 활발해지고요. 또 전반적으로 다 팽창을 하게 됩니다. 피부에서는 피지선 및 땀샘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피지와 땀 분비가 많아지고요. 그렇다 보니 여드름이 잘 생길 수 있고 모공이 커지죠. 이렇게 분비 기능이 활발해지니 우리 체내 수분은 감소하겠죠. 또 자외선이 강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니 이로 인한 피부의 자극이 더 심해지게 되어 기존의 얼굴이 빨간 분들은 더 빨개집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기미가 있는 분들도 기미가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보습을 하는 것처럼 강하게 보습을 하다가 여드름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스킨케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하나씩 말씀해 드릴게요. 스킨케어의 첫 번째는 피지, 땀, 미세먼지 등 우리 피부 위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클렌징이죠. 일반적인 원칙은 제가 이전 세안에 대해 말씀드린 영상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루 2번 미온수로 자극이 적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손을 이용해서 1분 정도 부드럽게 구석구석 마사지하고 또 1분 정도 충분히 잘 헹궈내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민감성인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더 뽀드득거리게 씻기는 강한 계면 활성제를 이용한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감성이신 분들은 당연히 좀 순한 계면 활성제가 포함된 좀 미끄덩거리는 약산성 클렌저를 추천드리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성이어서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지성은 아니지만 운동을 해서 땀이 많이 난 그런 경우에는 그 땀이 피지와 엉겨서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1회 정도 세안 횟수를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름은 피지가 과잉이 되기 쉽기 때문에 피지를 더 잘 제거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계면 활성제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또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는 중간에 클렌징 횟수를 1회 추가하는 것이 좋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면 활성제가 너무 강하거나 세안 횟수가 너무 많아서 내 피부 장벽을 깨트릴 정도가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킨케어 루틴을 변경했는데 내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가렵거나 각질이 생긴다면 지금 하고 있는 내 스킨케어가 내 피부에는 좀 과한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지 분비를 좀 덜하는 조금 더 순한 방법으로 스킨케어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킨케어의 두 번째는 우리 피부 속의 수분을 밖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습을 해주는 것인데요.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또 땀 분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피부 밖으로 땀을 통해서 수분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보습의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인데요. 2018년 발표된 한 체계적 리뷰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에서 물을 많이 마실 경우 건조하고 거칠어 보이는 것이 좋아지고 또 탄력도 약간 좋아지며 또 피부 장벽의 수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물을 기존에 적게 드시던 분이 많이 드실 경우 더 그런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에 물을 적게 드시던 분들 이번 여름에는 하루에 2리터 정도는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습제인데요. 이것도 이전에 제가 로션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과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오일리하게 촉촉하게 보습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이 나는 분들은 크림 제형으로 보습을 하고 계셨다면 조금 더 가벼운 로션 타입으로 제형을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보습을 하는 횟수나 바르는 보습제의 양 등을 조금 줄여서 덜 오일리하게 피부를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나는 여드름이 나지 않는다 라거나 아니면 나는 여름에도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굳이 변경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세콜지가 적절히 잘 배합된 그런 좋은 베리어 리페어 성분의 보습제를 충분히 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여름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이렇게 보습이 충분히 잘 되도록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제품의 수를 최소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보습을 했으면 자외선 차단을 해야죠. 제가 여름에 자외선 차단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만 바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자에 따르면 일부 연구에서 선크림을 사용하는 사람에서 오히려 화상을 자주 입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적게 사용하거나 오래 외출하거나 보호복을 입지 않는 등 안전하지 않은 태양 노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선크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실 때 최소한 100원짜리 동전 정도는 되게 선크림을 충분히 짜서 얼굴에 고루 잘
빠진 부위 없이 펴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크림만 바르고 태양볕 아래에서 오래 있을 때 그 자외선을 충분히 다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에 있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그늘에 있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옷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양산으로 가리거나 이렇게 물리적인 수단을 추가해서 자외선을 가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외선 차단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해보시면 이렇게까지 조금 극성을 떨면서 자외선을 정말 1분도 노출 안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피하다 보면 주사나 기미나 이런 자외선에 의해 악화되는 피부 문제들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메이크업을 가볍게 하시라는 것인데요.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안 그래도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데 이 위에 화장까지 여러 번 덧칠하다 보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더 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최대한 우리 피부 위를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메이크업도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항산화제 복용인데요. 여름에는 자외선이 증가하죠. 그런데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우리 피부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기고 또 우리 피부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때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는 우리 피부 속에 생긴 활성산소를 없애주어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은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우리 피부 속에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우리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또 콜라겐 합성도 도와서 노화 예방과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도 이런 항산화제를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에는 반드시 꼭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비타민C는 하루 3000에서 6000mg 정도 복용하고 있고요. 글루타치온은 300mg 정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 바르는 비타민C 제품이 피부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비타민C 자체가 산성이기 때문에 민감한 분들은 오히려 이 바르는 비타민C 제품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티노이드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스티바 A와 같은 레티노이드 제품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렸었는데요. 평상시에도 레티노이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여름철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레티노이드를 사용하면 피지 분비도 줄이고 또 블랙헤드 발생도 줄이고 여드름 발생도 줄이고 또 모공이 커지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도 예방 혹은 되돌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욕심을 부려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용 전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서 조심해서 조금씩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피부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해지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모공도 커지고 여드름도 많아지고 기미도 심해지고 홍조도 심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법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름에도 피부에서 광이 나는 건강한 닥터 피부광의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